여러분들. 자, 이제 취소 소송의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취소 소송이 메인 기본 소송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 소송에 항고 소송 중에 취소 소송에 대한 부분을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든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또 당사자 소송에서도 많이 준용을 받아요. 그래서 취소 소송에 대한 요건과 그 심리, 그다음에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그다음에 기관 소송, 민중 소송인 객관 소송, 객관적 소송을 이제 마치면 우리가 다 그냥 끝나는 소송이 끝나는 절차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소송 요건으로서 취소 소송 요건으로 첫 번째 행정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처분이 있어야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피고지, 피고, 행정청. 행정청으로서의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피고 적격이라고 하고. 근데 행정처분의 상대방, 우리가 이걸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우리가 특허,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었던, 식당을 하고 있었던 상대방이 있었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데, 이 소를 제기한 사람을 우리가 원고라 부르고, 원고 적격이 있어야 돼요. 원고 적격은,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소 제기 요건이 안 갖춰지면 각하라는 판결을 하죠. 각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소장을 갖춰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소송 제기 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적 전치주의인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는 필요적, 의무적,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한번 심판을 하고 오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가구제인, 집행정지, 심리분화에서 뭐 소의 이송, 소위 변경, 처분청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그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어야 된다. 처분.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먼저 메인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40페이지 이상, 그 다음에 원고 적격에 대한 부분이 또 한 20페이지 이상. 그래서 원고 적격하고 처분,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도 원고 적격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거의 행정소송의 반이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은 구필승 행정법의 몇 페이지예요? 342페이지에 취소 소송의 대상. 취소 소송의 대상. 대상. 이게 이제 취소소송의 대상이 뭐예요? 처분이죠. 처분 뭐라고? 처분 등이죠, 등. 그래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처분 플러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라고 그랬죠. 재결. 근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야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재결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처분과 행정행위 개념이 어떤 구별이 있는가, 그걸 먼저 하고, 이제 재결은 나중에, 재결 등이니까 재결은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반전에 다 검토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죠. 따라서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딱
고유한 이 법. 재결이라는 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재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의결이 이제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의결이 안 됐다든가 그런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바로 처분 플러스 재결이다. 재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 그동안 배우면서 처분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예우라고 그랬죠.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뭐라고? 법 집행으로서 법 집행으로서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접집청 행정청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건 외부에서 행한다는 거는 외부에 대한 행정기관 외부에 대한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이게 키워드죠.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거부 처분,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뭐 이거는 머리에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냥 공무원 30년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플러스 뭐라고? 플러스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플러스 처분은 그렇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 플러스 재결이고 처분이라는 개념은 이렇고 재결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재결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어떤 걸 생각하면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어요. 행정행위 이제 차차 해보겠다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 이게 저 의자가 행정행위는 사실은 요까지는 같아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여기까지 다른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데 그 밑에서는 권력적 단독행위 아이고 단이라고 써놔. 단독행위 권력적 단독행위인 뭐라고? 공법행위라. 공법행위.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권력적 단독행위인데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주라는 행정작용,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이것을 해가지고 이거는 권력적이면서 쌍방행위도 아니고 단독행위고 공법행위, 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행위라는 게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는데 이 사실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의 개념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적 단독행위인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행위냐? 그렇지 않았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라 하죠. 강학상이라는 건 학문상 연구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법상 개념이죠. 소송법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으로 행정행위보다는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책임 처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송법 처분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 내용이 더 크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40페이지 이상을 어떤 경우가 처분인지 아닌지 처분이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오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겠죠. 왜냐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야 일단은 심리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행정소송의 처분이 아니라면 각하돼 버리죠. 각하돼 버려가지고 본안 심리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니까 처분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보면 이 판례 예전에 이제 지금 구필수 행정법 보면 몇 페이지예요? 342페이지 보면 판례 보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행정청이라는 데는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 공법행위, 이게 공법행위죠. 사항에 대해서 뭐예요?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 효력을 미친다는 게 바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에요. 여기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 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공법행위에 대한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뭐 판례도 그렇게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있죠.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했는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건 행정소송법이죠.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하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거는 갖다가 법원에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뭐 이거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해도 당사자에는 행정청과 이제 원고와 피고 이제 신청을 안 해도 거기 줄을 표시하는 대로 밑줄을 빨간 줄을 거는 대로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 직권으로 밝혀야 된다. 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밝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처분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018년 그 이제 국가직에서 국가직의 지방직이요. 국가직에서 났던 시험에 한번 났었어요. 국가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직 보시는 분도 있고 지방직 보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 지방직 국가직 다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국가직이 훨씬 더 문제가 더 좋고 좀 어렵더라고.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낫지만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직은 대충 공부해서는 안 돼. 뭐 7급 공무원 공부한다, 9급 공부한다. 특히 7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은 국가직 준비하시려면 행시 수준을 공부해야 돼요. 대충 내용을 모르고서 대충 그까이 거 대충 해서 안 돼.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객관식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은 7급이라도 수준이 높다. 지방직은 좀 아무래도 그것도 수준 낮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함정이나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지방직이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논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행정 심판에 대한 처분이 아니에요. 이 재결에 대해 재결이라는 것은 행정 심판위원회죠. 심판위원회의 재결이에요.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과연 원래의 처분, 재결이라는 것은 원래의 처분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는지 재결을 소송으로 대상이 하는지 그게 문제가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18년 국가집 9급에 났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소송의 대상이니까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그리는 게 나은가? 잘 보세요.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면 A 시장은 A 시장, A는 행정청이죠, 행정청. A 시장은 이게 시장이요. 시장은 행정청이 2016년 12월 23일 2016년 12월 23일 식품위생법을 위로 갑에 대하여 요거 이렇게 나요. 진짜 문제도 갑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글자 아니야? 갑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뭐라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틀렸네. 영정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단 말이야. 처분. 2016년 처분하고 갑에게 송달이 어떻게 있냐면 2016년 12월 26일 3일 후내에 오니까 2016년 12월 26일 송달했다. 그러면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갑은 그러면 A 시장에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어디 강남구 A 시장은 어디 시장이라고 할까? 서울시장이라고 하죠. 서울시장. 이건 서울시장 구에 대한 식품위생법에는 구청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갖다 청주시장이라고 할까? 청주시장이 2010년 12월 3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식당을 영업하는 3개월 영업정지, 이거 식당, 음식점, 식당을 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래서 갑은 12월 26일 날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행정심판은 얼로 해야 되겠어.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A 시장 위에, 청주시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청주시장 위에는, 응? 청주시장은 위에는 누가 있나고? AAC,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라고 그랬죠.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A1은 누구야? 충북도지사, 충북도청에 설치된 행심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뭐예요? 2017년, 여기는 2017년 몇 월 며칠에? 3월 6일에 처분을 했어.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뭘로 변경해 줬냐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라.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뭐라고? 과징금 부과처분.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뭐에 대응하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영업정지 처분하면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면 이 식당에서 벌고 있던
2달을 치를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달 매출액이 한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2달 치면 한 1억 정도네요. 1억 정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됐어. 그랬으면, 그리고 이 재결서 정본이, 이 재결서,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이 재결서 정본이 가백에 언제 도달했다는 거야? 2017년 3월 10일 도달했어요. 자, 3월 10일 도달했어. 그런데 갑은 과징금 부과처분 2개월 하니 5천만 원이 월수가 5천만 원이 너무 많나? 월수 보통 한 큰 식당은 그 정도 하잖아요. 식당 큰 건 그렇게 한다고. 실제적으로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억 원에 대항되는 건데, 그래 식당에서는 1억 원 왜 과징금 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 변경 재결이라는 거죠. 행정편의 변경 재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청구인이 됐고 피청구인이 됐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데, A 시장은 재결 취지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A 시장은 2017년 3월 13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난 후에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재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했어. 부과 처분. 그럼 최종 처분은 결국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된 게, 처분이 된 거. 원래 영업정지 3개월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 1억을 내라는, 돈 내라는 처분으로 이제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식당을 운영한 이 사람은, 이거 불합리해. 이거 뭐 돈을 또 1억을 내라니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 소송. 소송은, 우리가 시라고 불렀지, 시가 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서울에서는 행정법원 서초동에 있는 거, 지방법원에 합의부서 담당하라 그랬죠. 법원에, 청주시니까 이제 청주지방법원에 내야 되겠죠. 청주지방법원에. 우리가 코트. 법원이 COURT잖아. COURT. 여기다 갑은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 행정소송. 뭐 행정소송이냐?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016년 12월 23일 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과징금 행심위에서 한 행정심판위에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취소소송을 이제 제기하는데, 질문이 이게 1. 이거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6일에 의결했으니까 이 과징금 부과 처분 이게 되겠지. 이게 두 번째 과징금 변경한 변경 처분,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초 아예 2010년 12월 13일 날 한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원처분주의라고 그래요. 원처분주의. 원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처분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6일자 요거 3월 6일자인 요거 3월 6일자인 재결난 이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재결주의라고 불려요. 재결주의라고 불려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지금 볼게요. 3월 10일. 지금 2017년 3월 10일 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2017년 3월 10일에 재결서가 송달된 거예요.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원에서 재결서가 여기 송달됐어. 그래서 이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처분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판례는 뭐냐면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처분이 2016년 12월 23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며칠 날로 재결서가 송달받은 2017년 3월 10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처분주의고 재결주의는 거기 보면 나와 있듯이 재결주의는 재결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재결주의는 2017년 3월 6일 그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기간 날짜 계산은 2017년 3월 10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기하면 된다고. 재결서를 송받은 날, 처분이 재결서가 있는 날,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례로 나와 있던 거예요. 판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청주시장이 2016년 12월 23일 3개월 식당 영업을 하는 갑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10월 26일 송달받고 갑은 충북도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017년 3월 6일에 재결이 나왔어. 그 재결은 변경재결이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그러니까 두 달치 식당 매출액이 하나는 뭐 1억 원이다 3천만 원이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이것이 식당을 하는 갑에게 2017년 3월 10일에 송달이 됐다. 그러면 갑은 이제 이게 행정심판이지. 여기는 행정부지. 여간 행정심판. 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다시 사법부인 청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1억 원 내라는 3천만 원 내라는 이 두 달치 영업 매출액에 대한 돈을 내라는 과징금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과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뭐냐면 뭐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다.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따라서 원처분이다. 법에 이걸 하려면 이거 하는데 고유한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되거나 의결이 잘못되었거나 위원이 구성이 잘못돼 재척 깊이 있었거나 의결이 자체가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 플러스 과반수 찬성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겼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재결을 취소소송을 구할지만 그런 거 없다고 본다면 원처분을 상대로 해야 된다. 원처분이 2016년 12월 23일 3개월 영업정지 원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7년 3월 10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재결지,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되나? 원처분지와 재결지. 이게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문제예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 대상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취소소송 대상이다. 취소소송 대상. 자, 그래서 학설은 이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있다. 재결주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재결에 고유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야 취소소송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이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판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법에 의해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현행법도 현행법도 이게 이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현행법이 뭐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고유한 위법이라는 건 재결을 할 때 구성원이 잘못되어 있거나 의결이 잘못됐거나 이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의 경우 법이 그렇게 정해 있다. 법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이제 머리가 이제 살살 이제 아파지죠. 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그분이라고 하죠. 재결주의. 첫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한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현행법이 이걸 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는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결에 대한 불복. 예를 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결에 대한 불복. 이건 이제 나중에 이거 이미 배웠어요. 손실보상에서 배웠어요. 손실보상할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나는데 토지보상금에 당사자와 이제 토지가 수용돼 내 땅이. 그런데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 LH가 협상을 해가지고 다 이제 토지 보상금 받으면 이제 끝나는데 그 보상금이 안 맞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불만이 있어. 그러면 토지수용원에 이의제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의제결 나온 돈 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불만 좋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이 마치 행정심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정심판처럼 보이니까 이 이의제결에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뭐를 제기로 하냐? 지방토지수용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뭐라고? 토지수용제결. 토지수용제결이지, 그지? 수용제결. 이게 원처분이야, 원처분.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제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행정소송법에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 고유한 위법이라는 게 구성이 잘못되었거나 의결 정족수가 잘못되었거나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게 재결이 나왔다면 이 재결 자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의제결, 심판위원회에 대한 심판위원회잖아요. 이의제결 이것도
이게 원처분이요. 원처분이고 이게 원처분이니까 청주시장이 하는 거와 같은 의미야. 이게 원처분이요. 그리고 이게 행정심판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용재결, 원체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이제 헷갈리군요. 여러분. 자,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이래요. 자, 두 번째, 원처분주가 있는 게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소송법의 기본이고 그것이 또 어떤 거에 그런 거가 있느냐 또 하는 거예요. 이 교원은 국공립학교예요. 국공립대학이든 국공립학교.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원징계 심의위원회, 교원의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결정에 대한 불복. 자, 우리 현행법을 적용시키면 교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다. 중등학교 교사로 갔어. 그런데 애들한테 그 체벌을 좀 잘못했어. 체벌을 하다가 또 이제 체벌이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징계를 받게 됐어. 그래서 파면 해임을 받았어. 해임을 딱 받았어. 학생들 체벌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인사에 관해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해임, 갑이란 이제 A 학교가 뭐예요? 충남대학교가 교수 누구에게 갑에게 학생 성희롱을 했다고 해임을 결정했어. 그러면 갑이라는 교수는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요. 해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갔더니 갑 교수에 대해서 해임이 아니고 정직 3개월로 바뀌었다. 3개월로 바뀌었다. 그러면 정직 3개월에 대해서도 이제 교원징계심에서 처분서, 재결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갑 교수는 이것도 정직 3개월도 불만이 있어. 그래서 법원에 정직 3개월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정직 3개월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재결 취소 소송에는 재결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이 재결이잖아요. 변경재결이잖아요. 이게 변경재결인데 변경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당초 처분인 충남대학교 총장이 내린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아니 내가 공무원 했으니까 이런 거 잘 알잖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에서 이거 얼마나 잘해서 거짓말 시키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우리 현행법은 행정소송법 몇 조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몇 조예요? 행정소송법 몇 조에 나와요? 재결에 대해서 소송한다. 그 행정소송 2조 3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선배들 행정소송법 한번 보세요. 위에서 봤었잖아. 위에서 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우리나라에 재결주의를 취하는 예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처분주의가 우리 행정법상 우리 행정소송법상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예는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재결주의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재결주의를 취하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 재결주의를 취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이게 이제 1번이지. 1번이 원처분주의지, 그죠? 1번이 원처분주의, 이 재결주의. 이건 그래가지고 내가 행시 준비할 때니까 얼마나 이런 거 시험에 나니까 얼마나 외우려고 했겠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그때 외우던 게.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재감노특 이렇게 외웠던 건데 내가 예전에 이거 이렇게 작게 따서 이렇게 외웠던 게 재감노특 이렇게 해가지고 재감노특 시험 보기 전에 그래야 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재결주의,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거, 원처분주의가 행정소송법인데 재결 소송으로 하는 게 거기 써놨죠. 하는 회계관계 재감할 때 이 감하고 이건 중앙노동위원회, 이건 특허 심판이요. 재감노특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했다니까. 그리고 저는 첫 번째는 일은 뭐냐면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재심 요청을 할 수 있고,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회계관계 직원이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거요. 감사원의 이 재심의 판정. 뭐에 대해서? 회계관계 직원의 감사원 변상 판정. 이게 원처분이에요. 원처분에 대한 재결. 재심이라는 건 한 번 더 한 거예요. 회계관계 직원이 부정이 많잖아요. 그때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못했네 해보니까 잘못이 있었어. 그래서 감사원이 회계관계 직원에서 국고 손실했네 변상 판정을 했어. 변상 판정을 했을 때 이 변상 판정에 대해서 그 직원이 변상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요청을 했어. 그러면 이건 행정심판의 재결이잖아요. 이 재결에 대해서 직접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노는 내가 왜 중앙도 재감노특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재심 판정이라는 건 두 번째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마찬가지요. 주장노동위원회 재심의 판정. 그렇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제 그 처분에 대해서 재심이 판정이 된 거.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상 피고적 격이 행정심판 재결에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법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돼서 예전에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재결주의 예가 특허법원의 심결, 특허 심판 청구 후, 그 다음에 심판 청구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 심판원의 심결,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 소송, 특허 심판원의 심결, 특허 심판원의 심결.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특허 심사관을 갖다가 1심으로 봐요. 1심으로 봐죠. 그 특허 심판원을. 그 다음에 특허 심판원의 두 번째 심결에 대해서 이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처분이 아니고,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우리나라 소법에.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머리에 재감노특. 어떻게 자다가도 재감노특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주관식으로 쓰려고. 자. 우리가 원처분주의가 현행법상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예의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국가직에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맞출 수 있겠죠. 내가 배워서 한 내용들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처분에 대한 학설. 처분에 대한 학설. 처분에 대한 학설은 두 가지예요. 처분에 대한 것은 아까 이제 당초 내가 이야기를 했죠.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 그 거부와 급약기 이해 준하는 행정 작용이다. 그래갖고 요까지는 같다 그랬죠. 행정행위하고 행정행위는 강학상이고 소속법상 개념인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권력적 단독행위는 공법행위. 그래서 과연 강학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행정행위와 소속법상 말하는 처분이 같은 개념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들으냐면 우리가 처분을 행정행위로 본다면 권력적 단독행위는 공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또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게 돼요. 이게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행정행위와 처분이 다르다 얘기고 처분이 더 큰 개념이라고 그러면 공법행위 안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안 들어가니까 처분의 개념이 다르고 이게 크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 권리 구제가 더 잘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처분에 대한 학설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뭐야? 이론설은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실체법적 개념 처분설이다. 실체법상 처분설이라고 부른다. 이론설. 그래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하나여 인정된다. 공권력의 행위, 권력행위는 보면 공정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는 공법행위. 권력적 단독행위는 공법행위. 권력적 행위는 단독행위면서 공법행위, 법률상 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비권력 사실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을까? 따라서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행위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이해가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원설은 두 번째. 이원설은 처분과 행정행위는 다르다. 행정행위는 좀 다르다. 뭐 많이 다른 건 아닌데 처분의 개념이 약간 큰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분의 개념이 크면은 어떨까? 이거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것만 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처분의 개념이 크다. 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체법성 개념, 이건 쟁송법상. 이걸 갖다 이혼설을 그 처분설이고, 실체법상 처분설이고, 이걸 갖다 이혼설을 쟁송법상 채권설이다. 쟁송법에서 권리구제를 넓게 해준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혼설이다. 이 처분 안에는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수도사업소, 시청 수도사업소, 구청 수도사업소에서 불법 건축물을 줬다고 예를 들면 수돗물 공급을 안 한다든가, 또 교도소에서 교도소가 양양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전주교도소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죠.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것도 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분에 포함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쟁송법적 처분서를 쟁송법상 처분으로 본다면 이 개념에 의하면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이 확대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통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형식적 행정행위, 이게 이제 처분에 대한 학설도 형식적 행정행위설을 주장한 경우가 있어요. 행정행위설. 이것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 권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 권력적 행위, 사실행위건 비권력적 사실행위건 형식적 행위로 보자. 형식적 행위로 모아가지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자. 이거는 일본에서 나왔나봐. 일본에서 발현된 거예요. 일본에서 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육교 설치, 일본에서 이제 논문에 그 박사가 제기한 내용인데, 육교를 설치한다. 육교를 설치하는 결정.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다. 육교를 설치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죠. 하명이죠. 육교를 가서 실체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그것도, 처분이다. 형식적 행정이다. 쓰레기 처분장의 설치. 행정지도는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회보장 부분에서 급부결정도 처분에 포함시킨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처분의 개념 등 그 밖에 처분의 개념 등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그 밖에 이해주라는 행정작용. 이것이 여기에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여기가 해당된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판례는 쟁송법적 개념설, 이게 판례가 이거다. 판례는 이걸 취하고 있다. 이원설을 지금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인 단수처분, 교도소 재소자의 다른 교도소로 이송 조치, 이게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요. 그래서 이것도 처분의 대상이다. 이것도 행정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험에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내용인데 나왔던 내용인데,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이제 요건 지울게요. 이쪽에 다 있으니까 내가 이거 저걸 하기가 좀 어렵네. 그지? 여기는 지우고서 여기다 쓸게요. 자,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판례에서 계속 다 할 거예요.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쟁송법상 처분설인 이원설을 취할 경우,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입장에 의하면, 권력적 사실행위, 왜냐면 공법행위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처분이라 인정할 경우 우리가 사실행위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제 그 말을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원설인 쟁송법상 개념설을 취하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뭐가? 단수처분, 수도사업소의 단수처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또 아까 나온 게 뭐예요? 재소자 이송, 이거 이송 결정, 이런 것이 다 권력적 이송하는 게 이송이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원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여기 보세요.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하는 주라는 행정작용에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결국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으로 대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그 밖에 이해주라는 행정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걸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다 볼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성희롱 결정과
또 뭐라고? 시정 조치 권고. 시정 조치 권고.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강의 중에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이의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결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말 잘못해갖고 징계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희롱 결정과 국가인권의 시정조치 권고니까 이게 사실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것이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에 의해서 그 강의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먹게 되니까 이걸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은 비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취소 소송이라는 건 권력적 단독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행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권력이 행사냐 아니냐 이걸 따졌는데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났었어요. 이거 몇 번 났었어요. 그 다음에 표준 공시지가 결정. 표준 공시지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표준 공시지가, 손실보상에서 표준 공시지가 했죠. 표준 공시지가 몇몇 표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게 처분인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 상당히 의문이 많았잖아요. 이게 공시지가를 공표한 게 그게 권력적 행위냐 아니냐, 이거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된다, 일반 사실행위다 그랬는데 다 표준 공시지가 결정이나 두 번을 썼네. 표준 공시지가 결정,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도 다 처분으로 인정돼 있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시험에 많이 결정됐던 게 지목 변경 거부행위. 지목 변경 거부행위. 땅의 지목 전이냐 답이냐 이걸 변경하는 거부행위가 예전엔 처분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행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처분으로 인정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거의 이제 1시간이 돼가네. 이렇게 많이 시간이 됐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 그 처분의 개념은 했죠. 자, 처분에 대한 개념 요걸 이제 아직 40분이니까 거의 1시간이 됐네. 처분의 범위, 행정작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처분의 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무엇인지 판례에 나타나는 것. 판례 굉장히 많죠.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많은데 그래서 처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을 제기하게 돼서는 이상 처분에 해당돼야 취소소송이 되잖아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잖아요. 처분에 해당돼야. 그 다음에 원고적격이 있는가, 소송을 제기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가, 피고가 적합한 피고적격이 있는가,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가, 또는 행정심판 전치 절차가 거쳐야 될 경우 행정심판 전치자를 거쳤는가. 이게 다 요건에 대한 심리잖아요. 이거 요건을 거쳐야 되니까 이제 처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필수 행정법은 판례에 대해서 판례를 일반 학원 강사들 갖다 보면은 판례를 그대로 따다가 그 내용들을 어떤 거 읽어보면 요지만 해갖고 알기도 힘들고 머리에 남지도 않죠, 그죠? 그런데 나는 용케도 이제 행시를 합격하고 중앙부처의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그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갖다가 담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 법률안 안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매일 차관이나 장관님한테 그 내용들을 정리해갖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소관부처의 법만 아니라 다 부처의 법도 그때는 뭐 장관이 이해찬이고 그랬었는데 다른 소관부처의 법률도 그냥 참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무관 때 이렇게 많은 법을 이제 이렇게 요지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내 얘기는 여러분 그 판례 읽는 걸 한번 정리한 걸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해 쏙쏙 갈 거예요. 왜? 학원 강사들 그냥 쭉쭉 그냥 저기 판례 있는 거 그냥 올려붙였죠.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게 수험생이 이해가 되는 방향에서 요지를 해서 써놨어요. 아마 이 책은 대한민국 최초요. 최초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봐서 시험에 합격했잖아. 아 이렇게 해야 알고서 수험생이 합격하게 할 수 있겠구나. 머리에 남겠구나. 그래서 그걸 적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처분에 대한 판례, 행정처분이 인정된 거, 안 된 거,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느낄 거예요. 감동. 한번, 여러분이 행정소송법이 어렵고,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승진해서, 나중에 이제 중앙부처에도 근무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차관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르다. 그냥 뭐, 있는 요지 그냥 판례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해해서 여러분이 머리에 남도록 해놨으니까, 이 이상의 책은 없다. 내 스스로 자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판례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